건강한 치아 하나의 가치가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하나가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가치잖아요. 우리 입안에 28개의 치아가 있으니까 하나에 3천만 원이면 한 8억 4천인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칫솔질을 하시면 치과 안 오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살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칫솔질이죠. 많은 분들이 칫솔질은 치아만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칫솔질 올바르게 배우시고 치과 오지 마세요. 여러분, 치통령만 믿으세요. 앞니의 평평한 부분이나 어금니 바깥쪽에 볼록한 부분, 그리고 씹는 면 등은 사실 어떤 방법으로 닦아도 대충 닦아도 잘 닦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치과에 스케일링을 하러 갔을 때 치석을 가장 많이 제거해주는 부분이 어딜까요? 치아의 평평한 부분일까요? 씹는 면일까요? 간혹 가다가 씹는 면까지 치석이 쌓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 부분이 칫솔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칫솔로 쉽게 잘 닦이는 부분은 너무 열심히 닦고 닦기 힘들어서 치석이 잘 쌓이는 부분은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 치석이라는 것은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찌꺼기인 치태가 침과 세균이랑 섞이면서 치면 세균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을 치아에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치면 세균막이 칫솔질로 닦이지 못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데, 그런 치면 세균막이 반복적으로 쌓여서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그것이 치석입니다. 그래서 치석이 생긴 부분은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칫솔모가 닿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늦게 치석을 발견해서 칫솔질로 아무리 세게 닦아서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가 되지 않죠. 치태와 치석이 무서운 이유는 나쁜 세균의 집합소이면서 이 세균으로 인한 충치와 잇몸병, 그리고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입냄새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죠. 하지만 물론 간혹 가다가 진짜 무서울 정도의 입냄새가 있습니다. 그럼 좀 사회생활이 좀 힘드니까요. 앞서 제가 치과 오지 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치통령으로서 할 말은 바르게 해야 치통령이죠. 치태와 치석이 잘 쌓이는 부분을 제대로 공략을 해서 칫솔질을 해라. 그렇다면 치과에 오시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석이 잘 생기고 나쁜 세균이 많이 사는 곳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치은 열구라고 하는 2~3mm의 공간이 있습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제껴도, 실제 자기 입안에서 잇몸을 이렇게 제껴도 그 안에 공간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치태와 치석이 잘 침착이 돼서 세균들이 숨어 지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칫솔질은 치아만 닦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치아와 잇몸을 함께 닦는다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입에는 사랑니를 제외하면 28개의 치아가 있는데요. 입안에 28개의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릇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겁니다. 한 번에 2~3개의 그릇을 막 이렇게 닦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식세기에 그거를 한 번에 집어넣으면 되지만 치아도 막 빼가지고 식세기에 집어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올바른 칫솔질로 주로 회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칫솔모를 치아의 바깥쪽에 90도로 대고 쓸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는 동작이죠. 그렇게 칫솔질을 하게 되면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나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칫솔모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치아의 바깥쪽 면만 잘 닦이게 되거든요. 치아 사이에는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근 연구에서도 이 회전법이 치아를 옆으로 닦거나 아니면 둥글게 닦거나 아니면 사선으로 닦거나 하는 방법들에 비해서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는 칫솔모를 잇몸 쪽으로 45도 기울여서 치면에 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칫솔모를 잇몸 쪽으로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치면에 대게 되면은 칫솔모가 치아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게 되고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도 잘 들어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진동을 주고 쓸어 올리거나 진동을 주고 쓸어 내리는 거예요. 이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칫솔로 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칫솔모 끝을 최대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작은 원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을 그린다고 해서 이렇게 넓게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위치에서 칫솔모 끝이 다른 방향으로 벗어나지 않게 정말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자리에서 칫솔모들이 서로 흐트러지면서 세균막들을 없애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아를 두세 개씩 한 번에 닦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닦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치아를 하나씩 진동을 주고 쓸어 올리고, 하나씩 진동을 주고 쓸어 올리고, 다음 치아로 넘어가서 하나씩 진동을 주고 쓸어 올리고, 윗니, 아랫니 다 하나씩 해주셔야 됩니다. 어금니 바깥쪽은 이렇게 닦아주고요. 앞니 바깥쪽도 이렇게 닦아주고요. 씹는 면은 여러분들께서 원래 닦는 방법대로 잘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 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금니 안쪽 면도 마찬가지로 닦아주는데 이렇게 진동을 주고 쓸어 올리고, 진동을 주고 쓸어 올리고, 아래 어금니는 혀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쪽을 좀 더 세심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앞니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칫솔을 세워서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동을 주셔야 됩니다. 안쪽에서 진동을 주고 쓸어 올리고, 진동을 주고 쓸어 올리고. 그럼 거울에 많이 튀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더 튀게 닦아주세요. 열정적으로 진동을 주고 쓸어 올리고. 그렇다고 열정의 그분처럼 투머치 격렬하게 분노의 양치질로 닦다가는 잇몸에 피도 나고요, 상처도 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분노의 양치질을 하시는 분들은 칫솔모가 한 달이 안 돼서도 막 엄청 휘거든요. 칫솔모가 휘게 되면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칫솔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닦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주기가 있다기보다 칫솔모가 새 것처럼 되어 있지 않고 좀 휘어 있다면은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휘시는 분들은 한 달 이내에도 바꾸셔도 되고요.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주기로 바꾸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혀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혀를 닦아주세요. 혀의 표면에는 무수히 많은 돌기가 있고 개인차에 따라서 손모가 발달되어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구취의 상당 부분을 혀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제 손바닥이 혀라고 생각하고 혀를 어떻게 닦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혀 끝이고 여기가 목구멍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칫솔을 뒤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쓸어 내려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만 뒤로 가도 좀 구역질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적응이 되시면은 진짜 목구멍 안쪽까지 닦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아침마다 맨날 이거 닦으면서 구역질 엄청 하거든요. 토하는 것처럼. 특히 아침에 혀를 닦을 때 구역질이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적응이 되니까 혀는 꼭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 가장 마지막 어금니의 뒤쪽 면인데요. 이 부분은 칫솔을 세워서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닦으신다면은 칫솔을 세워서 이 뒤쪽 면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래는 비교적 잘 보이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감이 잘 오지 않으시면은 거울을 보면서 잘 닦이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이 뒤쪽 면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좀 잘 안 된다고 하시면은 첨단 칫솔이라고 하는 칫솔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칫솔질을 다 하셨다면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칫솔질로 양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당황하셨나요? 하나는 치실이고 또 하나는 치간 칫솔이 마지막 순서인데요. 치아에 씹는 명도 충치가 많이 생기지만 보통 발견이 늦어지고 신경치료까지 하게 만드는 충치가 바로 이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면, 인전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전면의 충치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만나는 면은 칫솔로 닦아도 닦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실이 특히 정말 중요해요. 치실 사용법을 간단히 좀 알려드리면요. 뚜껑이 있죠. 이렇게 열어서 쭉 빼가지고요. 한 20cm 정도 빼가지고 이제 끊어주면 돼요. 양쪽 손가락에 이렇게 한 바퀴씩 감아주고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넣어주고요. 이 과정에서 큰 음식물은 이미 거의 다 빠집니다. 치실을 넣어서 옆면을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닦아주고요. 다시 당겨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특히 골드 인레이라고 입 안에 보면은 금으로 때운 치료 있죠. 금으로 때우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치실을 위쪽으로 빼다가 금니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탕후루 먹었을 때처럼 쏙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치실을 넣어주고 닦아주신 다음에 옆으로 치실을 빼주세요. 옆으로. 방향 주의해서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치간 칫솔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내려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삼각형의 공간이 생기신 분들, 치아 교정을 하고 앞니 사이에 공간이 생기신 분들은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칫솔을 일회용으로 생각하시고 한 번 쓰고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칫솔처럼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고 칫솔모가 좀 휘었거나 철사 부분이 부러지거나 하면 그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간 칫솔은 앞니에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꺾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어금니 쪽에 이제 공간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 치간 칫솔을 90도 정도로 이렇게 꺾어서 어금니 사이로 집어넣어 주시면 부드럽게 잘 들어가거든요. 치간 칫솔의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신의 공간의 크기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칫솔질의 방법, 치실, 치간 칫솔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알려드린 칫솔질 방법이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또 할만하거든요. 건강한 치아 하나의 가치가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하나가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가치잖아요. 우리 입안에 28개의 치아가 있으니까 하나에 3천만 원이면 한 8억 4천인가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구강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칫솔질부터 올바른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칫솔질을 하시면 치과 안 오셔도 됩니다. 전완근도 펌핑하시고 3천만 원 생기는 칫솔질 습관 오늘부터 꼭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통령 닥터홍이었습니다.